제가 왜 저랬는지 아세요? 지금 고라니 쫓아다니다가 지금 와가서는 힘이 드니까 저렇게 갈증이 나니까 물속에서 저 위에서 지금 뛰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올라온 데하고 이제 반대편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저 위에 열리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왜 오냐면은 열리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서로 다른 나무가 가지가 연결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 열리지가 처음에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거로 얘기가 됐다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 열리지가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열리지는 밑둥 부분에서 붙어가서는 그렇게 크게 뭐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계곡을 계속 내려가는 건 요 밑에 이제 열리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열리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열리지라고 하기에는 좀 안돼. 이 계곡 밑쪽으로 있는데, 자, 저놈의 새끼는 저거 갈증이 안 나니까는 이 개가 입으로다가 숨을 쉬면서 그 열을 발산했잖아요. 그래서 그 혓바닥을, 저기 물도 먹는 거겠지만 혓바닥을 뭐 열이 발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다 내려가야 되겠네. 여기로 오느니 순들이 수영해. 너무 더우면 이 새끼가 이게 고라니 쫓아서 이 산을 갔다 뛰어갔다 와서는 지금 완전히 죽일 지경일 거예요. 이 순돌이가 좀 소화력이 떨어져요. 어렸을 때 제가 고기를 좀 먹여, 이게 부작용인지 고기가 아닌 건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서는 또 거기다가 힘이 들면은 토하더라고요. 좀 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그런데도 그냥 뭐 산속에서 고라니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장난이 새끼입니다. 이게 너무 바위가 미끄러워서 좀 위험하거든요, 얘가. 사머리는 우리 손들이 죽겠네, 이 새끼가. 숨을 못 쉬었으니. 가, 손들아, 내려가. 내려가자. 이거 너무 위험해서. 이 이끼가 비에 들어가서는. 이래서 접지력 좋은 걸, 바위에서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아이고. 자, 이제 연미지 있는 데로 거의 오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 미끄러지지 않아요. 호호호. 이놈의 새끼니가 더워가서는 한정 환장을 하는구나.
그냥 뭐 한여름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와서 놀기에는 적당한 계곡이죠. 그쵸? 이런 데 앉아서 바위색이 참 곱네요. 이 손들이는 더워서. 자, 여기에요. 제가 온 이유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리지는 아니에요. 이 나무거든요. 소나무가 두 그루인데, 자,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은, 한 소나무는 여기 개근나무, 무슨 이거, 이쪽 나무 밑에 있고, 저 소나무 다른 하나도 겨우 가지꾼만 하늘을 보고 있어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햇볕을 봐야지 잘하는데, 이 낙엽진 저기에 이쪽 소나무는 완전히 가려져서 햇빛을 못 봐. 이거는 되게 약한 나무. 이게 왜 나름대로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 보면 정확한데 밑에서 봐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뿌리가 두 개가 이번 완전히 이어졌어요. 이쪽 뿌리가 나와서, 이 나무에 있는 뿌리가 나와서 쭉 해서 이 밑으로, 뿌리 밑으로 해서 저쪽까지 이렇게 연결지고, 위에는 이쪽 소나무하고 여기서 이 뿌리가 완전히 이어졌어요. 연리지가 아니라 연근지? 뭐 이런 쪽인데, 이게 보시면 이 소나무는 밑에 이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뻥 뚫려 있고, 여기는 여기 바위가 있어서는 그나마, 이거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바위가 있어서, 이게 바위가 있어서, 얘는 이 바위를 틈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위가 있어서 그나마 땅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하고 두 개 있는데, 쟤는 완전히 바닥이 다 파여나갔고, 얘는 없어요. 지금 이 뿌리로다가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연리지가 부모하고 자식 간 저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굵기가 비슷하면은 이게 이제 뭐 남편이라든지 이게 아내로 봐서 한쪽이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뿌리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쓰러져서는 죽죠. 그리고 아까 저 위에 나무도 보여줬지만, 위에가 다 이쪽에 그 깨금나무인지 뭔지 하는 거에 밑에 가려져 가서는 햇볕을 못 받아요.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죽었어야죠. 이 뿌리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근데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나무는 이걸 해서 지탱을 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그나마 잘 저기서 저 하늘에 자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기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손을 잡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리지들보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식과 부모, 원래 연리지의 뜻인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를 좋아해요. 지금 이 소나무 보시면 저기 버섯이 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소나무가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기 버섯김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표면에. 그러면은 이게 역시 영양분이 별로 없어서 저 정도로 다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이 소나무는 그런 쪽에서 이 뿌리로 다 연결된 두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리지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노총각이거든요. 뭐 모태솔로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진짜 모태솔로예요. 뭐 외모도 별로 출중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와서 이제 이쪽에 와서 그 여름을 보내고 이런 데 와서 좀 놀고 싶더라고요.
그 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데 이제 아까 저기도 그렇지만은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런데 이제 계곡에 좀 쉴만한 데가 있어요. 이 색깔도 이쁘잖아요. 물 색깔이. 그쵸? 이런 데 앉아가서는 발을 담그고, 여기 발 담그고 그냥 여기서 저 연미지를 바라보면서 발을 보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이쁜 꽃이 있네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꽃이죠? 그래도 군데군데 꽃들이 있네. 별로 관심을 안 가요. 제가 버섯 같은 것도 못 알아봐요. 독버섯 먹지 않으려고. 아무튼 여기는 제가 이제 뭐 다른데 여기보다 조금 좋은 계곡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연미지 나무 때문에 제가 이쪽에 여름이면 이쪽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거 뭐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신발이 접지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서는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에이, 이 나무 때문에 뛰어내리지도 못하겠네. 아예 물이 있는 게 더 나아요. 달래나? 아따, 미끄럽다. 사물이 이쪽으로 오지 마. 계곡이 시원해 보이죠? 올 여름에 계곡 한 번도 못 올라왔습니다. 바빠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경비를 하고요. 밤에 야간 경비를 하고, 낮에는 농사를 짓거나, 농사가 없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작은 형 일을 도와줘요. 작은 형 일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저희 시고집 창고에다 물건을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를 보내줘요. 그 택배가 많은 건 아니고 하루에 한 건 있거나 두 건 있거나 뭐 많아야 세 건 있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택배를 하면은 그 물건이 그렇게 뭐 자주 안 나가니까 그런 거는 시간 지체 없이 빨리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항상 5분 대기처럼 대기 상황이죠. 제 인생 자체가 그렇게 대기 인생이에요. 경비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거잖아요. 기다림. 대기. 제 택배도 그런 거고요. 제 인생에. 그래서 낮과 밤이 다 무언가를 대기하고 있는 거라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경비하면은 휴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놀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몇 년간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해도 못 가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물고기를 키웠는데 이게 디스커스 뭐 이렇게 그 물에 민감한 물고기를 키우는 바람에 아침 저녁으로다가 물도 갈아주고, 물은 수돗물을 줬었는데 그 염소 같은 거 날라가라고 물을 받아서 한 3일 정도 그거 한 다음에 그 물로 갈아주고, 그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진짜 어디를 못 갔고, 그때도 그랬는데 얘네들도 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아침 저녁으로다가 산책 시켜주려면은 산책을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니까 그 산책 시켜줘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을 산책 시켜주고 막 그러냐고 어딜 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작은 계곡이고 여기는 이제 물이 두 개가 벌써 아까 그 계곡하고 다른 데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니까 이제 계곡이 좀 물이 이제 좀 많아지는 그쪽입니다. 아, 지금 다래가 익었을 텐데 진짜 다래를 못 따먹겠더라고요. 아니, 다래가 나무를 타고 아주 높은 데 열매가 올리다 보니까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런 계곡 같은데 얇은 데는 어떨 때 보면은 열매가 낮은 곳에 열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다래나무가 다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게 다래나무거든요. 얘네들이 다래나무인데 이런 데는 열매가 안 열려요. 모든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순놈 안놈 구별이 되는지. 그래서는 지금 다래가 익었을 텐데 다래를 따먹지를 못하네요.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먹을 기회가 없을 텐데. 아까 제가 그 다른 쪽 계곡 그쪽 위로다가 올라가면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긴 다래가 크고 맛도 좋아요. 아마 이것도 영양보다도 수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분이 좋은 곳에 있어야지. 저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건 힘들고 어렵진 않은데 저기서 다시 올라오는 게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개복숭아거든요. 요거는 잘자나요. 여기는 엄청 많은데 개복숭아가 좀 여기 있는 건 자네요. 아직 여기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아, 이쪽엔 좀 큰 것도 있네. 이게 다 개복숭아 나무거든요. 여기 위에 저 열린 것들을 보일지 모르는데 개복숭아가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아니고 화전민 때문이 아닐까. 그 진짜 개복숭아가 수십 그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화전민터가 있어요. 화전민. 아까 그 연리지 얘기 제가 했었는데 그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산 조금 더 올라가서 그 계곡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거기에도 화전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전민터 뒤에 은사시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연리지하고 은사시나무를 연결해서 화전민터까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청산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과부면은 절개를 지켜가서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수절을.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가부가 후원에 갇혀서 별당에 갇혀서 혼자 수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그 마님을 좋아했던 거죠. 시집 오자마자 바로 남편이 죽어서는 청산가부를 하는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마님과 저기는 도망을 쳐요. 이것도 복숭아 나무예요. 바닥에 복숭아 떨어져 있으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했죠. 근데 양반들은 자기네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그건 이제 도망친 저기를 추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님은 언제 자기가 잡힐지 몰라서 무서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별당하시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죠. 그 마님이 죽어서 거기 그 하인이 마님을 묻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그래서 마님은 이제 죽어서도 자기가 잡힐까봐 바람 소리만 들으면은 그 양반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시나무가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 소리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오는 거고, 그 노비가 죽은 건, 노비는 그 양반, 아까 그 있잖아요. 가냘픈 그 소나무. 그게 이제 아씨고, 옆에 저기는 이제 머슴이죠. 죽어서도 그 아씨의 손을 잡고 아씨하고 같이 끝까지 살라고 그렇게 자기 손으로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거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복숭아 나무인데요, 순. 이게 땅에 복숭아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지가 않아요, 여기. 이게 위치적으로는 서쪽을 바라보는데, 동쪽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지, 이쪽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나가는데, 이게 다 양쪽으로 다 복숭아 나무들이거든요, 개복숭아. 자, 여기 말고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인도가 났던 길이 이쪽 어디하고 연결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여기는 복숭아는 그래도 크네요. 이 나무에도 지금 아직까지 달려 있으려나? 복숭아가 안 보여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따갔을 거예요. 이쪽은, 여기 이제 복숭아들이, 개복숭아 나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아는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개복숭아를 따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축대잖아요. 예. 보이시나요? 나무 밑에 축대가 쌓여 있죠. 이 축대가 쌓였다는 거는 누군가 여기서 화전터를 읽어 먹었다는 거겠죠. 화전터는 아시죠? 옛날에 왜 우리나라 산들이 민둥산이 되냐면은, 땔감도 있지만 이게 도망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이런저런 많이 있겠죠. 뭐 세금을 내지 못해서 도망친다든지, 양민들이, 아니면 아까 말한 그 노비들이 도망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산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거기에 밭을 해서 거기다가 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민들이 살았던 데를 보면은 저렇게 조그마한 화전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꼭 옛날 성처럼 저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보이시나요?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안 따갔네요. 자잘해서 그런지. 나무가 자잘하죠? 열매가 자라요. 여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서. 보이나요? 개복숭아. 자, 점프! 너무 작은데. 이건 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익기는 익었는데, 엄청 셔요. 너무 시기만 하고, 복숭아는. 근데 효소 담을째 요 정도 크기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자란 게 이 정도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효소 담을 때 따라왔을 적에는 엄청 자랐을 거예요. 여기 보시죠. 사람들이 안 따가니까 이렇게 바닥에 다 복숭아 밭이,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이 개복숭아인데 솔직히 말해서 효소 담글 때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30kg는 금방 나와요. 효소 담으면은 개복숭아가 좋다고 그러던데 얘는 좀 크네요. 근데 익지를 않았어요. 익지를. 여기는 다 고요 다 개복숭아가 다 크기가 요 정도네. 버섯. 제가 버섯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능이버섯이 나오는 철이라는데 버섯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 능이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까 한번 하나 버섯을 따긴 봤는데 능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능이가 있는 곳은 능이가 많다리다. 이게 이제 다 개복숭아 나무잖아요. 이쪽에 여기가 개복숭아고 이런 데가 이제 화전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화전터 그간에 이제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 같은 걸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퍼지는 거죠. 이게 다 개복숭아 나무잖아요. 여기 개복숭아 밭인데 여기는 개복숭아가 자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자라서 사람들이 따가질 않았네요. 이렇게 얕게 있어서 따기가 정말 편한데 자라서 아무도 안 따갔네요. 이제 사람들이 산에 잘 안 오니까 자 넓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여기 이 정도가 화전민 집이 있었듯 화전민이 이런 데다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숭아 진짜 많이 열렸네. 자 보세요. 여기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도 꽤 컸을 텐데 충분히 이거는 효소로 담을 수 있을 만큼 큰데 보세요. 바닥에 완전히 엄청 많이 열렸죠. 완전히 이 개복숭아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거 효소 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따도 이건 되겠는데요. 와, 이게 완전히 엄청 많아요. 금방 뭐 한 30kg는 금방 따겠는데요. 여기서는. 근데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매실하고 개복숭아하고 두 개를 효소를 담그는데 그것만 해도 설탕을 뭐 그 사탕수수 그거를 사탕수수를 사서 했는데 한 40kg인가 50kg 쓴 것 같아요. 효소 담아서 그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효소를 담아서 쓰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째 먹어요. 매실 같은 게 보통 이제 효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100일 지나서 먹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수업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은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효소 뭐 이런 거 술 만드는 전문가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로는 이게 이제 효소 같은 게 한 100일까지는 영양분을 그냥 쫙 빨아들인대요. 과일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100일 후에 먹으면은 그게 그 과일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효소 속으로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100일이 지나면은 다시 또 그 과일이 흡수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는 100일이 지나면은 다시 과일이 이렇게 통통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시 과일이 그 효소에서 저걸 빨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뭐 3년 정도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과일이 더 이상 그런 작용을 안 하고
그리고 씨에 있는 그 말씀드렸던 그 나쁜 성분 같은 경우도 그 오랫동안 돼서 다 중화돼서 없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뭐 매실 같은 경우 100일이 지나면 안 좋다는 얘기는 3년 지나면 뭐 거의 무의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0일 지난 것보다는 3년 동안 했다가 매년 3년째 되는 그걸 이제 효수를 이제 따라가서는 형제들한테 어머니가 주죠. 이게 아까 그 인도 낸 길이에요. 그게 일로 왔네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산을 한 바퀴 도른 거거든요. 도른 건 아니고, 완전히 도른 건 아니고, 요 조그만 산 저쪽으로 해서 그거 한 건데, 그 길을, 아까 냈던 길을 일로 해서 왔네요. 한번 제가, 일로 하면 아까 제가 처음 올랐던 그쪽으로 가는데, 한번 글로 가보죠. 이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둘레길을 만드는 건지. 여기도 복숭아가 있죠? 요건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 배고픈데 따먹어 봐야 되겠다. 요거 맛있겠다. 요건 따가도 될 것 같은데. 벌레가 먹었네. 와. 이건 먹을만해. 이건 먹을만한데요. 씻어 먹지 않고 그냥 바로 털 복숭아채로 먹어서 그렇지. 씻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산이라는 것이 뭐 다른 데는 뭐 국립공원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만 여기는 시골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외딴 저기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요. 배고픈데 살만하네. 괜찮은 게 있으면 따가려고 막상 보면은 또 그저 그래요. 다음에 와서 따가면 되겠네요. 가. 순들이 앞에 가. 넌 이거 못 먹는다니까. 여기 또 어떤 개복숭아 나무지? 다 쓰러진 나무인가? 개복숭아들이 떨어져 있는데. 아까 참 얘기하다가 개복숭아 때문에 터졌는데 이게 둘레길을 내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산에 길을 내버렸는지 모르겠네. 다래라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다래가 열렸나? 힘들어. 진짜 다래가 뭔지는 아시죠? 키위 모양이 키위 모양이고 맛도 키위 맛인 거예요. 조선 키위라고 보통 그래서 그러죠. 크기는 키위보다 훨씬 작고 복숭아 나무 이것도 여기도 다 개복숭아. 이것도 다 개복숭아 나무예요. 여기도 화전민터 같은데요, 여기도 화전민터로 다 생각됩니다.
보이시죠? 타닥타닥 너무 자라요. 너무 자라서 씨빼기는 없어요.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 안 따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자라서.